안녕하세요. 행복합시다 시즌 3 저희 셔런 네 번째 테마 근무 성적 평정상의 오류 되겠습니다. 이거 그래도 은근히 많이 나오죠. 우리 평정상의 오류와 그 예방 방법 이런 거 나오는데 한번 오늘 가볍게 저희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우리 관대화부터 한번 가볼게요. 관대화, 엄격화, 집중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거 많이 했죠. 한번 보세요. 원래 일반적으로 평가하면 이렇게 정규분포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관대화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주는 거예요. 점수를 이렇게. 근데 엄격화는 굉장히 짜게 주는 거예요. 집중화는 그냥 가운데 몰아서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이제 관대화 잘 준다. 엄격화 우리 짜게 준다. 집중화 그냥 가운데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분포상의 기본적으로 오류죠. 이런 걸 뭐다? 분포상의 오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포상의 오류. 그럼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거 막으려면 강제 배분법 쓰면 돼요. 이런 거 막으려면 뭐 한다? 강제 배분법을 쓰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쇄효과 한번 보실래요? 관대화, 엄격화, 집중화 있고. 연쇄효과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연쇄효과는 할러라고 합니다. 현혹효과, 후광효과라고 하죠. 한 평정요소의 판단이 다른 요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표지 평정수법을 봐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1번 항목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김규대는 매우 성실한가, 매우 우수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2번, 3번들도 그냥 쭉 가가지고 쭉쭉쭉쭉 이렇게 보는 게 연쇄효과, 현혹효과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할로라고 하는데 여러분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는 무조건 연쇄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정자별로 아니라 평정 요소별로 하나하나 따로 질문하면 좀 막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규대로 쫙 묻는 게 아니라 누가 수업을 가장 성실히 합니까? 1번 김규대, 2번 뭐 우리 김수환, 3번 뭐 공교 이런 식으로 묻든가. 그 다음에 다른 또 묻습니다. 누가 수업 시간을 제일 잘 지키는가요? 1번 김규대, 2번 뭐 우리 공교, 3번 김수환 이런 식으로 물으면 이 연쇄 효과를 좀 더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로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 오류과 총계적 오류. 요 중에서 이제 우리는 뭘 좀 잘 봐야 되냐면 우리 총계적 오류를 좀 잘 봐야 돼요. 자, 한번 갑니다. 규칙적 오류 같은 경우는 항상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항상 후하게 주거나 아니면 항상 짜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대와 엄격하게 있는데 이거는 사후조 조정이 가능해요. 아, 저 친구는 항상 짜게 준다. 그럼 플러스 2점 내주면 되고요. 항상 후하게 준다. 그럼 마이너스 하면 되는 거예요. 총계적 오류가 영어로는 뭐냐면 total error라고 합니다. total error.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요 불규칙하게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랜덤하게. 그래서 영어로는 total error. 왜냐면 규칙 오류나 규칙이 있구나. 그리고 한글만 보도 맞출 수 있어요. 총계적 오류 하면 뭐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나타난 오류를 총계적 오류다. 오늘 난 기분이 좋아요. 그럼 매우 잘 주는 거예요. 오늘 솔직히 저는 지금은 촬영이 좀 아침 춥고 오늘 비가 오네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매우 나쁘게 주는 거예요. 멋대로 줍니다. 이건 사후적 조정이 힘들다. 그걸 다른 말로 뭐다? total error, 총계적 오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요. 자, 이제 우리 시간적 오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시간적 오류 갑니다. 최초 효과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평정자가 피평자의 초기 업적을 크게 반영한다. 우리 골프는 지금 잘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박세리예요. 최초의 빡. 그 다음에 야구는 박찬호죠. 이렇게 보는 게 최초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근접은 요즘에 축구, 뭐 아시안게임, 우와, 손흥민 씨 너무 멋지게 잘하죠? 이강 씨도 잘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이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딴 사람들은 아니야, 차범근,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케이. 그러면 최초 오류, 근접 오류, 이런 거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시면, MBO. 평정하는 그걸 만들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정확히 만들면 좀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다. 아니면 중요사건 기록법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구 요즘 너무 잘하죠? 자, 갑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 오류, 이건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두 평정 요소 간의 논리적 상관관계에서 유발된다. 자, 일반적으로 김규대의 기억력이 높습니까? 매우 좋다. 그럼 일반적으로 지식이 높다 그러면 그게 맞다고 해야 돼요. 왜냐면 기억력이 높으면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식이 높을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논리적 오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사성의 오류는 자기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높은 점수예요.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차분하시다. 그럼 막 너무 밝은 분들 보면 불편하죠. 이런 거고. 여러분이 굉장히 막 그 에너지 좀 빵빵 넘치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조용한 친구로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상동종차 이거 별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정관념으로 나오면 잘해요. 여러분 편견, 고정관념으로 인한 오류 같으면 잘하는데 상동적 오차라고 하면 이게 고정관념, 편견이다. 그렇게 매칭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글로만 보면 잘 모르니까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상동적 오차다. 이렇게 따로 챙겨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자, 근본적 기속의 착오. 이게 뭐냐면 타인의 성공시는 상황적 요인, 그 다음에 개인적 요인이 더 된다. 그게 뭐냐면 나는 진짜 내가 노력해서 성공한 거고 다른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보는 게 근본적 귀속의 착오다 라고 보시면 돼요. 피그말리온은요, 말하는 대로 자기 충족적 예언 효과, 예언대로 행동하고 판단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점을 좀 봤습니다. 물론 그러면 좀 그런데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타로 점도 한번 봐봤고요. 타로도 봤고 이제 점도 봤는데 그래요. 그럼 자꾸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 들고 이제 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면 나 잘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파이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비 오차라는 거는요, 다른 평정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영화제를 갔는데요, 영화제 사회 보는 분들 너무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정우성이 탁 나오니까요, 비교하니까 와우, 정우성이 너무 잘생겨서 기존에도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한 분이 좀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대비 오차다. 물론 저는 먼지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비 오차다라고 머릿속에 한번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자, 갑니다. 근무 성적 평정상의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게 평정 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 불규칙하게네요. 여러분 뭐예요? total error, 총계적 오류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키워드는 불규칙하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근무 성적 평정 오차 중에 사람에 대한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다. 여러분, 여기서 편견과 고정관념,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딱 끝났죠? 그래서 1번 정답 상동적 오차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테레오타입. 원래 영어 빼면 더 어렵죠. 상동적 오차가 이제 편견, 선입견이란 오류다라는 걸 머릿속에 딱 집어 넣어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두 문제를 출제하는 걸 잘 봐요. 출제도 압니다. 그냥 내면 다 맞출 것 같아서 이런 총계적 오류와 상동적 오차는 정확히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하고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자의 입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OX부터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평정자에게 높은 근무 성적 평정 등급을 부여할 경우 평정자가 범하는 오류는 선입견에 의한 오류다. OX. 되겠습니다. 맞네요. 이게 이제 상동적 오차, 선입견으로의 오류 되겠습니다. 그래, 쟤는 명문대 나왔지. 오케이, 그럼 일 잘할 거야. 높은 점 줘야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참 이런 선입견이 참 무섭죠. 선입견이. 그래서 참 좋은데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막 똑똑하다는 박사람 이런 사람들은 막 정말 이제 막 까불까불해도 사람이 밝다라고 합니다. 밝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는 분이 막 말하면 가볍다라고 하죠. 이런 게 다 선입견에 의한 오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계적 오류는 평정자들이 평정 기준이 일정치 않아 관대하는 엄격화 경향이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오류를 말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나타나요?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X 되겠습니다. 자, 일관적 오류는 평정자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 데서 비롯되며 강제 배분법을 완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O예요? X예요? 여러분, 이거는 O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분포성의 오류, 그 다음에 일관적 오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제 배분법 하면 좀 막을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딩동댕동. 자, 키워드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평정에게 높은 근무성적 평정 등급을 부여할 경우 평정자가 범하는 오류는 뭐뭐뭐에 대한 오류다. 이게 스테레오타입, 선입견이죠. 선입견, 상동적 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느 하나의 평정 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다른 평정 요소의 평정에 미치는 현상을 무슨 착오라고 한다? 뭐예요? 연쇄적 착오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연쇄적 착오다 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연쇄적 착오. 자, 빵빵빵 오류는
평정사들의 평정 기준이 일정치 않아 관대화 혹은 엄격하게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오류다. 자, 영어 한번 해볼까요? total error. 여러분 다른 말로 총계적 오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저희들이 이제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근무성적 평생 오류하고 이제 예방 방법도 약간 중요한 거 했으니까 몰수에 한 번 정도 가볍게 넣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오늘 34번째 테마였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